안녕하세요. 맥키네지 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로 해서 21선 지지가 거의 일주일 넘게 지금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차트를 먼저 좀 살펴봐 드리면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21선에 이제 오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살짝 밀렸다가 바로 이제 그 다음날에 올라왔죠. 그리고 다시 또 이 밴드 태깅이 볼린저 밴드에서 안 나오고 21선까지 갭다운 했다가 여기서 지지 나오고 이틀 정도 올라갔습니다만 또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에 두드려 맞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는 또 이탈됐다가 21선을 지지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21선과 볼린저 밴드 상단선에서 이제 균형을 맞추면서 179,500원 종가는 이제 18만원대가 되지는 못하고 179,500원에 끝났죠.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외국인과 기관에 일단은 매수를 했고요. 공매도의 매매 비중은 3.18 정도. 그리고 최근에 어떤 ADX 추세 강도로 보시게 되면 약하다 이 말 자체는 반등의 어떤 세기도 그렇게 강하진 않은 거죠. 그래서 하락에 대한 어떤 흐름들은 좀 멈췄는데 상승에 대한 어떤 속도가 세지를 못하니까 굉장히 좁은 어떤 흐름에서 이 볼린저 밴드 폭도 좁고 그 다음에 이제 추세가 한 2주 정도 17만원권에서 18만 그러니까 한 만원권 상간에서 좁은 흐름으로 지금 한 3주 가까이 지금 주가가 옆으로 플랫형으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상간이죠. 그나마 이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좀 더 나오면서요. 오늘 한 3% 정도의 어떤 반등이 나오면서 시간에도 한 100원 정도 올라서 다시 7만원대 가격으로 좀 회복을 해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크게 보면 거의 한 5만원대 이제 요 부근 언저리는 주가로 보면 이제 장기 바닥 가격까지 사실 조금 딱 정확하게 닿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4개월 전에 이제 그 가격 부분에서 좀 이제 반등이 나와서 올라가는데 장기적으로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한 10만원대까지 어떤 반등 흐름들은 좀 단기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어떤 흐름들의 어떤 주가 흐름들이 좀 기대되는데요. 헬스케어도 이제 셀트리온과 마찬가지로 1%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24만 주가 넘게 또 나오면서 계속 이제 셀트리온주 관련주들은 올해 전반적으로는 계속 이제 월봉에서 딱 보시면 거래량의 어떤 부족이 확실하게 보이는 어떤 종목군들이죠. 자, 이 흐름에서 중심 라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 18만 5천원과 19만 2천원대 어떤 가격권으로는 들어와야 됩니다. 요렇게 들어와야지만이 이 인버티드 헤드 앤 숄드 형태의 어떤 주가를 완성하는 것은 보통 이 넥라인 가격이라고 한 이 라인 가격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도 이제 거래량을 실어 가지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을 지금 2달 넘게 옆으로 그냥 확장을 익스펜션을 해주면서 주가를 조금 이제 좁은 어떤 흐름에서 16만 17만원대라 어떤 바닥으로 보고 윗단은 19만원대 언저리에서 이제 옆으로 가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시점이 어느 시점에서 이제 거래량과 이런 부분들을 변동시키면서 바꿀지가 일단은 가장 중요한 어떤 주가 흐름에서 중요하겠죠. 자, 오늘 기사로 나온 걸 보게 되면 여러 군데에서 이제 서정진 이제 셀트리온 명예회장의 엔터와 화장품 쪽에 이야기들이 몇 개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화장품이나 엔터 같은 경우는 2013년도쯤, 그러니까 화장품이 주도주로 나왔던 때가 이제 사드 이전이었잖아요. 2015년, 2016년 중국 쪽 수요가 늘면서 화장품주들이 시장의 어떤 주도주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오 시밀러였던 본업에서 신성장 사업으로 이제 바이오 이제 종목들이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건기식 이런 쪽 많이 좀 했죠. 엔터 쪽도. 그래서 이제 2013년도에 이제 셀트리온 이제 스킨케어 같은 경우 계속 이제 그 뒤도
뭐 영업으로는 계속 이제 손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사드 이후에 더 좀 안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코로나 2020년도 이후에도 이런 어떤 이제 소비주들 같은 경우가 또 결과를 못 봤고, 국내에는 사실 이제 화장품 쪽은 이제 뭐 중소업체들이 굉장히 많고 상위업체들이 탄탄하기 때문에 신규 업체들이 이제 성장하는데 상당히 좀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해외 쪽으로 이제 이런 부분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쉽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시너지를 얻기 위해서 이 엔터 쪽으로도 조금 이제 진행을 좀 했는데요. 셀트리온 엔터 같은 경우 드라마나 영화나 했는데 전체 제작비를 전액 투자한 이제 자전차왕 은복동인가요? 여기가 뭐 완전히 뭐 흥행의 실패를 보고, 드라마도 이제 나름 이제 뭔가 투자는 좀 많이 했는데요. 지속적인 어떤 성과는 못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본업에 이제 사실 좀 집중해야 되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 사업의 어떤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시각들의 어떤 기사들이 오늘 좀 나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바이오 쪽에서 이제 서정희 회장이 성과를 냈던 부분들을 확장을 했는데 그 결과가 생각만큼 이렇게 좋지 못해서 결과적으로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셀트리온 홀딩스의 어떤 재무 구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대거 뭐 투자를 많이 한 거 대비해 가지고는 성과가 안 좋기 때문에 폐지 어떤 전망 이야기가 이제 오늘 기사들에서는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범수 이제 대표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요즘에 좀 구설수가 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도 겹치면서 지금 이제 뭐 인원들도 해산한 상태고 드라마 쪽에만 좀 집중하는데 뭐 향후에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도 이제 재무적인 관점에서는 정리를 하느냐 아니면 좀 더 보면서 하느냐.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기사들로는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기사들이 좀 대부분 많이 나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본래 어떤 시너지라든지 신성장으로서는 거의 이제 10여 년 됐는데도 성과를 못 내고, 그 다음에 서정진 이제 회장의 이제 뭐 자제분이죠. 자제분이 갔는데도 여기에서 스킨케어에서 크게 성과를 못 냈기 때문에 평도 그렇게 좋지 못한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기사가 좀 하나 더 나왔던 부분이 이제 파워 컴퍼니가 셀트리온에 관련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자, 이제 바이오시밀러로에서의 어떤 입지적인 어떤 흐름들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메이저 입장에서는 강건한데요. 2019년도 이후부터 이 바이오시밀러 어떤 성장성이 좀 떨어지면서 추가 신성장 동력원이 좀 중요한 상태니까 셀트리온 입장에서도 이 바이오시밀러만 영원히 가지 않죠. 본래 이제 CMO 업을 하다가 이제 바이오시밀러 갔고, 바이오시밀러를 하다가 이제 바이오 신약, 그 다음에 케미칼 의약품, 뭐 헬스케어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종합이 이제 바이오 제약회사로 거듭나서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어떤 부분은 결국 이제 이 바이오 신약 관련되는 부분을 어떻게 좀 내느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이제 바이오 시밀러로는 2조 정도의 어떤 매출액과 영업이익 관련되는 부분들도 성장을 했는데, 그간의 어떤 이제 캐시카우였던 램시마, 트룩시마, 호주마는 이제 유럽하고 미국 쪽에서는 안정적인 어떤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이제 기업 성장은 할 수 없으니까 최근 이제 몇 년간의 램시마 SC라든지 유플라이마, 그 다음 올해 이제 승인받았던 베그젤마가 좀 가세를 하고요. 향후에 이제 미국의 어떤 직판을 또 통해서 성장을 또 내년 내후년에 본격화되고 나면 여기에서 좀 이제 어느 정도의 어떤 결과를 낸다라고 하면 기존의 이제 바이오 약품 6개에서 한 2배 정도로 늘어나고요. 2030년도에는 새로운 또 10개 어떤 파이프라인을 추가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결론은 이제 그것까지 가기에 이제 추가로 되는 게 뭐 스텔라라든지 아일리아, 졸레아, 악템나, 프롤리아 관련되는 이 부분과 2023년도에 임상 개시되는 새로운 어떤 면역 항암제, 그 뭐 ADC라든지 이중항체라든지 mRNA 관련되는 부분으로 신약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제 레키로나의 어떤 성공이어서 추가적으로 좀 가세를 하면 셀트리온의 어떤 장기 어떤 또 한 번의 어떤 성장들은 좀 기대되는 어떤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내년 내후년도에 미국 시장의 어떤 성장과 안착이 어떻게 되느냐,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의 어떤 성과가 상당히 어떤 중요해지는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된다라고 하면 셀트리온의 어떤 주가가 여기에서 계속 뭐 있지는 않겠죠. 이 당시는 이제 패시브 자금의 어떤 부분과 그 셀트리온이 이제 코스피로 이전할 때였던 단기 6개월 동안에 어마어마한 어떤 상승을 보였던 부분이고요. 이 당시는 이제 재무적인 어떤 논란 속에서 그 성장성이 조금 약해지지 않느냐 이러다가 이제 코로나 때 이 바이오 제약, 특히나 이제 코로나 관련되는 치료제 백신 기업들의 어떤 유동성 공급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 레키로나의 어떤 성공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2019년, 20년도의 어떤 자리로 이제 주가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그때보다 분명히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올라갔고 이제 추가되는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그 숫자의 어떤 증가들과 이제 바이오 신약으로의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주가가 계속 이제 이런 어떤 저점에 뭐 있지는 않을 어떤 흐름이 많은데요. 근데 이제 이런 유동성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거래량의 어떤 부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뭐 쉽게 이렇게 반등은 되지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유동성이 이제 수급적인 어떤 부분이 이제 개선이 되면 점진적인 어떤 상승이 다시 시도되면 내년도에는 한 25만 원대에서 한 30만 원 정도의 회복은 가능한 어떤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회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런 어떤 성장성 부분이 내년도까지도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 감안하시면서 살펴보셔야 되겠죠. 단기적으로는 18만 5천 원과 19만 2천 원대 어떤 가격권을 어느 선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올해 이제 다음 주가 마무리되기 때문에요. 20만 원대 어떤 가격이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존의 어떤 흐름을 거래량을 실어서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 삼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